안녕하세요, 원장님들. 반갑습니다. 데이비드 이사입니다. 이제 개학입니다, 원장님들. 방학 동안 너무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모집이 잘 되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셨고, 제가 상담을 여러 분들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또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상담하면서 정말 좀 많은 감정들이 오갔던 1, 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새학기 전략, 마케팅, 신입생, 재원생, 이 전체적인, 1년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많이, 어, 에너지도 쏟아 부으시고 또 수고하셨는데, 음, 음, 새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원을 정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좀 늦게 움직이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늦게 시작하시는 학부모님들은 항상 계시고, 그리고 꽤나 생각보다 빠르게 다른 학원에서 적응 못하고 튕겨져 나오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랑 또 이제 이 타겟팅을 해서 이번 3월에 조금 더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전략들, 그리고 들어온 아이들과 이제 재원생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은 진짜 찐으로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로 원장님들께 좀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좀 잘 전달이 되기를 제가 생각하면서 응원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잘 보이시나요, 원장님들? 음. 자, 보이시나요? 뭐라고 써 있죠? 자, 저희가 물론 학원 사이즈가 원장님들마다 다르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3월에 막 엄청나게 많이 받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5명만 더. 요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쵸? 피아노 원장이니까 딱 5명 더. 그리고, 제 마음의 소리가 들리셨군요. 네. 딱 5명만 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원장님, 그 작년보다 유입이 훨씬 더 더딘 게 느껴집니다.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마케팅 잘하시는 원장님들과도 소통을 해보면, 이번 년은 진짜 좀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나, 이런 1, 2월에는 늘 문의가 많이 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이 정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원장님들. 그 새학기에 맞춰서 레디를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1, 2월에 많이 도입을 하시는데 이미 3월에 이제 도입을 하겠다. 조금 더 적응기를 두고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 더 적응을 하면 그때 도입을 하시겠다는 원장님들도 계시는 거 보면은 조금 더 꼼꼼히 가시는 분들이나 조금 그 텀을 두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딱 5명만 더 아이들을 모집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타겟팅이 꽤나 네로다운 돼 있죠. 늦게 시작하는 어머니들, 그리고 새학기에 적응 못해서 좀 나오는 아이들, 요 아이들이 좀 타겟팅이 될 거고, 이 아이들에게는 좀 감성 마케팅, 그리고 이 어머니들에게는 감성 마케팅이 조금 더 잘 먹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3월이 됐다고 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끝 이게 아니라 홍보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블로그도 쭉 하셔야지 지금부터 하셔야지 또 여름 방학 때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새학기가 시작됐으니까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네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저는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저희 Get Ready with Lady 강의에서 요렇게 진행을 했었었죠. 그래서 상위 1% 원장님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자기관리 원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운동하는 것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저번 강의 때 원장님들께 어, 약
약속 아닌 약속을 했죠. 저 이제 운동 시작할 겁니다. 뭐 PT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결제를 했습니다. 달리기는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 다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내일부터 내일 첫 PT예요. 제 평생 첫 PT가 내일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몇 주 동안은 좀 바닥을 기어다닐 것 같은데, 어찌됐건 원장님들이랑 또 약속을 해 놓으니, 그리고 제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또 움직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핵심 포인트가 좀 AI 프렌들리 원장님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블로그,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AI를 활용해서 원장님들께서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하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의 브랜딩을 좀 만들어내고 네이버 플레이스 그리고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블로그도 계속 포스팅을 업데이트하면서 꽤나 괜찮은 피드백들이 많이 왔습니다. 결국에는 원장님들의 매력이 잘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원장님만의 매력을 파헤쳐보는 그런 프롬프트도 좀 안내를 해드렸고,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나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나는 샬라샬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그 문구를 여기에 fill in the blank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원장님들께서. 물론 나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잘 들여다보면 좋아할 수 있는 구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하셨으면 늘 말씀드리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꼭 찾아드릴 거고요. 상담을 통해서. 그냥 내가 잘하는 것, 잘하는 것, 내가 나에 대해서 좋아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잘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게 조금 답이 나오면 그거를 토대로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올리는 건데 여기 그 레디 카페에 오시면은 레디 도입기관들은 도입기관 자료실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신규생이 줄 서는 블로그 만들기 세미나 자료 공유 요거를 누르시면은 블로그와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하는 법도 강의가 되어 있고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제가 진행했던 강의들은 여기 Get Ready with Ready라는 카테고리에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가끔, 제가 웬만하면은 전부 다 녹화본을 올려놓는데, 가끔씩 못 올리는 이유는 뭐,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사실 그, 마케팅 강의할 때는 다른 학원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돼서 제가 그거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그거는 라이브로만 진행을 했는데, 가끔씩 그러기는 할 겁니다. 근데 웬만한 강의들은 여기 다 모여 있으니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음. 그리고 전단지 브로셔가 사실 이번 3월 달에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블로그, 인스타는 당연히 계속 하시는 건데, 아시겠지만, 원장님들, 특히나 저학년 타겟팅, 1학년 타겟팅으로 하시는 분들이면은, 아직, 학원 정하지 않은 애들이 꽤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학교를 조금 적응시켜 놓고, 그 다음 학원을 보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3월부터 시작, 이것도 분명히 많지만, 그게 모조리티지만, 분명히 우리가 목표가 지금 5명이잖아요. 5명에서 10명이면, 많게는 10명이다. 그러면 5명, 그 지역에서 5명은 조금 늦게 가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전단지랑 브로셔를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는 계속, 학교 끝나는 하교 시간에 학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원장님들. 어, 1학년 아이들이라서 어머니들이 픽업을 올 거예요. 아침에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픽업을 오겠죠. 음. 그러면 첫 1, 2주 동안은 학교 앞에서 어머니들이 좀 많이 계세요. 전국적으로 그래요. 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스타일들이. 또 이제 뭐, 바쁜 지역, 그러니까 엄마, 아빠 두 분 다 일하시는 맞벌이 집안이 많은 곳에서는 좀 이제, 어렵겠지만, 그래도 꽤나 많은 어머니들이 나와서 1학년 아이들을 픽업을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가서 전단지를 뿌리셔야 됩니다. 직접 만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직접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쵸? 성향상 이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학생 모집이 너무 안 됐다. 음, 마케팅을 지금 놓쳤다.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새학기 때 제가 원하는 만큼 못 받았다라고 하면, 어, 한번 좀 컴포트 존 밖으로 한번 나가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러면 전단지하고 브로셔, 그래, 뭐, 어떻게 만들어서 나가야 되나, 이런 것들도 한번 빠르게 안내를 해 봐 드릴게요. 일단 원장님들, 레디 자료실에 이거 있는 거 아시죠? 현수막 홍보 템플릿 다 있고요. 그다음에 전단지, 인스타그램 템플릿도 다 있어요. 로고 다 다운받으실 수 있고, 설명회 하실 때 필요한 PPT, 레디 소개 PPT, 동영상, 온라인 팜플렛 다 있습니다, 원장님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자료실 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디자인 템플릿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원장님들 활용하시라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꼭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전단지만 갖고 나가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음, 어머니들께 뭔가를 전달해 드릴 때는 그 매테리얼이, 그 자료가 집 안으로까지 들어갈 정도의 월스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아마 원장님 혼자가 아닐 거예요. 전단지 뿌려 나가면 태권도 원장님도 사범님도 와 계시고 저기 수학 선생님들도 와 계시고 다 같이 막 드릴 거예요. 근데 그냥 전단지만 드리고 뭐 사탕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마스크팩도 들어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저도 다 해봤어요. 막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마스크팩은 항상 집으로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일단 어머니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음, 집에 가서 한 번 다시 볼 수 있는 자료를 같이 드리면은 요거는 집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어머니들께 좀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드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거 역시나 드릴게요, 원장님들. 오늘 그 세미나 마무리 되면 자료 다 드릴 테니까 요 그대로 프린트 하셔서 그대로 갖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단지 한 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게 효과적으로 어머니들께 어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 네네, 써니 원장님이 어제도 문 열어놓고 들어오신 분 계셨는데 3월 한 달 적응하고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교수도 불 켜놓고 세미나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원장님들. 맞아요. 조금 적응기가 필요한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조금 늦게 들어오니까 오픈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오늘 정말 음, 분주한 그 새학기 시작일인데 이렇게 50분이 와 계세요. 저는 진짜 오늘은 정말 최하일 것 같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오실까 싶었는데 정말 원장님들 대단하십니다.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자, 그 열정이면은 충분히 전단지 갖고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화이팅. 자, 그러면, 일단, 레디에서 온라인 팜플렛도 이거 프린트 가능하세요. 이 자료들 다 있잖아요. 이것만 그냥 프린트해서 나가도 정말 예뻐요. 디자인이 일단 레디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어필링 된다고요. 그러면 요것만 프린트해서 전단지에 끼워 나가도 어필링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전단지나 브로셔를 조금 더 추가를 해보는데, 사실 전단지 디자인하는 거를 뭐 하나하나 이거 여기서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펀치라인이 필요해요. 펀치라인. 그러니까 전단지가 있으면은 제일 먼저 그냥 딱 눈에 들어오는 그 한 문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타겟팅하는 그 조금 늦게 움직이시는 어머니, 그리고 불안한 어머니, 학원 보내는데 적응 잘 못하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약간 감성적으로 조금 터치를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가 아까 딱 5명만 더 했을 때, 어떤 원장님이, 마음의 소리,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나한테 필요한 건데, 이렇게 느끼시는 것처럼 뭔가 펀치라인을 딱 던졌을 때 어머니들이, 공감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거 내 얘긴데 할 수 있는 그런 펀치라인을 좀 던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쵸, 그쵸. 입학식 홍보 다녀오셨어요. 이미 다녀오셨고, 좋습니다, 원장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계속 가시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풍선 들고 나가셨고요. 뭐, 솜사탕 기계 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풍선 갖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코스프레 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많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무조건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든든하다고, 새 학기 준비 함께 해주셔서 든든하다고, 리딩드림 원장님, 네. 항상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자료 함께 드려야 되는데, 막상 자료 드리러 가면 어떤 거 할지 몰라서, 저번에 알려주신 기지 일별 원서 추천 잘 썼어요. 장력이 입학식 때요. 네, 오늘 다른 거 하나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펀치라인을 좀 뽑아 볼게요. 프롬프트를 챗GPT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이거 당연히 자료 다 드릴 테니까 지금 카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PPT 그대로 드릴 거니까 일단 세팅을 하는 거죠. 프롬프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는 최고의 브랜딩 컨설턴트이자 마케팅 전략가야. 우리 영어 학원 전단지에 들어갈 attention grabbing한 문장을 만들어야 돼. 이러고 지금 상황을 주는 거예요. 목적이 신규 학부모 유입이고 3월 새 학기 시작인데 대부분의 학부모는 이미 학원 정했을 것 같아. 근데 아직 결정하지 못했거나 등록했지만 확신이 없는 부모를 타겟팅을 하고 쭉쭉쭉쭉. 그리고 톤은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멈추게 만드는 힘은 있어요. 자, 이거 전적으로 그냥 저의 스타일대로 그냥 프롬프트를 쓴 거예요. 자, 여기다가 추가해서 요청을 이렇게 하는 거죠. 1단계에는 일단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마케팅 회사 5곳을 정하고 각 회사의 카피라이팅 스타일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줘. 그 다음에 이 5개 회사 스타일대로 우리 상황에 맞는 전단지 한 문장을 만들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은 길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실제 전단지 상단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막 길게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학부모가 딱 멈춰서 읽게 만들어야 돼. 어텐션 그래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던졌더니 챗GPT가 저한테 요렇게 5개 회사를 뽑아줬어요. 그죠? 와이든 앤 케네디가 있고요. 오길비, 잘 모르겠어요. 스펠링, 프로넌세이션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드로가 5, 다음 mother,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클릭하면은 다 그 웹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게, 홈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까지 다 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그냥 저의 스타일대로 간 거예요. 감정적으로 가고 싶지 않다. 나는 좀 빡세게 가고 싶다. 그러면 아까 그 프롬프트에서 그냥 바꾸시면 돼요. 목적도 좀 바꾸고 그다음에 톤 앤 매너를 좀 바꾸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원장님의 스타일대로 하세요. 자, 그랬는데 어찌됐건 제 스타일대로 했더니 요런 문구를 줬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전단지뿐만 아니라 이건 블로그에 포스팅으로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그 형태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 3월은 지금 결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줬어요. 아이의 영어 남들처럼이 아니라 우리 아이답게. 오케이. 학원은 정했는데 왜 마음은 아직 불안하실까요? 이렇게 아주 좀 직설적으로 던지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3월은 시작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왔는데 그냥 익샘플이에요. 근데 아직 영어 학원 결정은 못 하셨어도 괜찮아요. 아이의 속도는 다 다르니까요. 이게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뭔가 이렇게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요게 이 5번째, mother 스타일 공감의 인간적인 톤, 요 회사의 톤으로 요거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얘네가 나랑 톤이 좀 맞나? 그리고 챗GPT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이사님은 5번이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자식 제대로 알고 있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감탄을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은, 좋아. 그럼 mother, 요 회사 톤으로 더 만들어줘. 5개만 더 뽑아.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이제 조금 더 이 톤에 맞게 우리 아이에게 맞는 영어 학원을 찾으시는 중이시죠? 아예. 아직 못 정한 어머니들 타겟팅하는 거죠. 조금 더 고민하는 엄마의 마음 이해합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소중해서 고민하는 거죠. 3월이 시작돼서 방향은 지금 정해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쭉쭉쭉 뽑아주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당장 사용하시라는 게 아니라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의 스타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타겟팅이 내로하고,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고, 원장님께서 아까 드렸던 프롬프트를 조금만 변동을 주시면은 원장님 그 스타일스럽게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문구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단지 위에 상단에다가 딱 박아놓고 이제 시작을 던지는 거죠. 남들보다 늦어도 우리 아이겐 맞아야 하니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전단지를 그렇게 뽑고, 그 다음에 원장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우리
학원 이름이 제일 크게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학원이, 만약에 진짜 그 지역에서 탑을 먹고 있다. 이미. 그리고 어머니들이 다 알고 브랜딩이 잘 돼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길 가다가 아니면 드렸을 때, 음, 이게 전단지 직투가 아니라, 뭐 직투를 하셔도 되고, 뭐 게시판 광고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게 될 건데, 이 전단지를. 어텐션 그래빙이 분명히 필요해요. 딱 한 문장, 저는 요거에 좀 포커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보시고, 디자인은 뭐 원장님들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거 역시도 레디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보너스로 저번에 작년에는 요걸 드렸었죠. 우리 아이 기질 유형별 그림책 추천 리스트를 드려서 뭐 이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위험 회피하는 아이, 뭐 사회적 민감성, 뭐 낮은 뭐 이런 거 자극 추구, 인내심하는 아이. 요것들을 추스려서 이렇게 리스트업 해갖고 같이 전단지랑 뒤로 해서 같이 그 L 폴더 같은 데 넣어갖고 어머니들께 드릴 때, 이게 뭔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학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우리 학원인데요. 여기에, 그 성향별 원서 리스트가 있어요. 꼭 한번 보세요. 전단지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료를, 드립니다라고 꼭 어필을 하시고, 실제로 제가 이거를 가지고 나갔을 때, 예전에 운영을 할 때 나갔었죠. 학원 앞에서. 매년 나가요. 매년 나가요. 나갔는데, 실제로 어머니들이 그 태권도 그리고 뭐 옆에 이제 다른 학원 원장님들도 다 나와 계세요. 나와 계시는데 확실히 조금 더 어필링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저의 느낌이었을 수도 있으나 근데 꽤나 객관적으로 봐서도 그리고 이게 되게 컬러풀 하니까 일단 많이 가져가셨고 그대로 그 집으로 갖고 갔겠죠. 왜냐면 집에서 봐야 되니까. 그리고 연락이 많이 오셨고 또 재밌는 거는 이거를 막 뭔가 컬러풀 하니까 애들이 이게 뭔가 궁금해서 줄을 했어요. 이게 뭔가.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은 딱 보고 이제 버릴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디자인이 일단 좀 컬러풀하고 예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원장님, 이거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요. 그냥 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만든 건데, Read Aloud 추천 리스트를 조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요 템플릿을 그대로 드릴 거니까 원장님들께서 요거 그대로 프린트해서 나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 그림이랑 원서만 바꿔서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 만드시면 돼요. 이거 PPT로 파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고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그냥 넣어 놓은 거는 이렇게 뭐 Crocodile Who Didn't Like Water 제가 그 Read Aloud 녹음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요 QR도 다 해놨고 지금 이 QR은 아니고 제가 정리해 갖고 다시 원장님들께 자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원들은 물을 좋아하는데 이 학원은 물이 싫대. 왜 나만 이럴까? 속상하겠지? 그런데 말이야, 혹시 네가 남들과 조금 다르다고 느낀 적이 있어? 걱정 마.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야. 어쩌면 너 안에 숨은 특별함이 있을지도 몰라. 특별함일지도 몰라.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좀 얘기하듯이 써놨어요. 요거는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 다 바꾸셔도 돼요. 너무 좀 그렇다 그러면 그냥 원장님들 원하시는 스타일로 다 바꾸셔도 됩니다. 네. 자, 이거를 뭐 두세 장 더 뽑아서 한 12권 정도? 뭐 8권? 2장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한 장으로 나가도 되고요.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내가 이번에 티칭할 리스트업을 하셔도 되고 리더라우드가 있으면 좋고 리더라우드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다 바꾸셔도 되고 QR코드도 없어도 되고요. 그렇지만 QR코드가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좋겠죠. 그래서 역시 다 떠먹여 주시는 거 아니더니 네. 네, 원장님들께서 이거 바로 내일부터 나가셔서 어머니들께 뿌리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댓글이 아니라요, 원장님. 저희 인스타그램 제가 끝나고 자료 어떻게 받을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 인스타그램에다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네. 교문 앞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별빛 원장님, 별빛 원장님, 별빛 원장님 나가셔야죠. 나가셔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원장님이 어머니를 직접 만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런 거 좋아하시네요. 네. 저도 이걸 좋아하시는 원장님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렇게 한번 그 5명만 더 받아보기를 우리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좀 화이팅 하셔서 계속,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료가 두세 장 정도 될까요? 네, 요거는 한 장짜리인데 여기서 그냥 계속 바꾸시면 되니까 그 추천. 그리고 아까 안내드렸던 얘도 필요하시면은 드릴 테니까, 네, 요것도 요청하시면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렇게 3월 동안은 꾸준히 계속 블로그든, 직투든, 학교 앞에 나가든 뭐든 다 하셔야 돼요. 자, 하고 아이들이 이제 왔어요. 신입생이 왔고 사실 신입생뿐만이 아니라 재원생에게도 오늘 할 이야기들은 모든 게 다 어플라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분주해요. 3월이. 새로운 아이들 막 오고 그래서 얘네 막 적응시키고 하느라고 막 복잡한데 근데 아이들의 머리는 좀 다른 질문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새 학교이고, 새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학원으로 치면 이제 새로운 학원에 오는 거고, 또 어떤 뭐 원에는 새로운 학원은 아니지만 새로운 반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적응하느라고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뇌는 조금 다르게 여기서 작동을 하죠. 얘네들은 궁금한 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를 압축해서 네로 다운 시키면은 여기가 안전한 공간인가? 그리고 이 선생님은 나를 좋아하나? 이 두 가지가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스가 될 때까지는 머리가 작동이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Connection calms the brain. Once the brain is calm, it becomes teachable. 자, 그러니까 일단은 뇌가 지금 calm한 상태가 아니에요. 되게 막 패닉 상태의 아이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좀 calm down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브레인이 teachable로 변한다는 거죠. 맨날 말씀드리는 그 크래션 박사님, 도라센 박사님의 그 anxiety zero theory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요. 예전 강의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뇌가 막 불안할 수도 있고, 뭐 위축될 수도 있고, 뭐 소속감 부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막 패닉 상태일 텐데, 음, 많은 경우 이 3월에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또 많은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아이들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없이 요구하는 거는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너무 큰 프레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잘 안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데서 왔으니 여기 처음에 빡세게 해야 돼. 뭐 룰을 정해서 뭐 이걸 팔로우 해야 돼.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근데 이해 없이 그 상태로 먼저 넣어버리면은 요구를 먼저 강요를 하면은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죠. 그래서 더더욱 3월은 진도가 아니라 관계이라는 타이틀을 아주 저스럽게 말랑말랑하게 이거 다 치우치고 빨리 그냥 애들 5명, 10명 모으는 전략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세워져야 안정감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면 아이들이 참여를 해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참여를 하면은 말하기가 잘 되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되면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코트를 또 갖고 왔어요. Observing without evaluating is the highest form of human intelligence. 평가 없는 관찰이 인류 지성의 최고의 형태래요. 자, observing without evaluating. observing without evaluating. 자, 우리는 보자마자 판단을 해버리죠. 그죠? 평가를 해버려요. 얘는 이런 애다. 쟤는 이러다. 얘 힘든데? 그죠? 우리는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원장님들은 훌륭하신데. 근데, 저는 굉장히 그게 빠른 선생님이었어서, 이 눈을, 톤 다운 시키고 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수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좀 빠른 것 같아요. 파악하는 게.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빨라서,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단점으로 많이 쓰였던 거를 이제 장점으로 돌리느라고 꽤나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재미있게 시작을 하되 내가 너를 계속 보고 있다. 그리고 그냥 시선이 항상 너한테 있어 라는 게 아이들 마음에 꽂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신입생이 들어오면 항상 하는 액티비티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아마 원장님 안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이 총이 필요합니다. 너프건 아시죠? 너프건인데 보통 너프건을 사면은 이렇게 다트 형태로 그냥 이렇게 총으로 내는데 요 총알 말고 이렇게 흡착되는 거, 뾱뾱이 총알탄이 돼 있는 총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없으셔도 돼요. 이거 없으시면 없으신 대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전 처음에 오면은 칠판이나 아니면 창문에다가 그냥 마커로 동그라미 쭉 그려놓고 그냥 막 이렇게 잘라요. 피자 파이처럼 자른 다음에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다 써놔요. 그 다음에 저걸로 이제 쏴요. 쏴서 맞으면은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제가 질문을 던지고 다른 아이들은 그 질문을 막 이렇게 듣고 있어요. 쟤는 favorite food가 뭐야? 그리고 favorite color가 뭐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물어봐요. 그리고 저기다가 리스트업을 해요. 써놔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잘 듣고 이걸 맞추면은 나중에 쌤이 질문을 할 거니까 이거 맞추는 아이들한테 포인트를 준다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경청을 하죠. 맞추려고. 그러면은 저 아이가 발표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첫 시간에는 항상 요걸 하는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놓고, 휴지 있잖아요, 먼저. 휴지. 두루마리 휴지. 이거 물 묻혀갖고, 그냥 물에 적신 다음에 좀 물을 쭉 짠 다음에 그냥 던지면 붓거든요. 이게 더 재밌기는 해요. 돈도 안 들고. 이거 아들 거 빌려와서 총 쏘셔도 되고, 휴지는 사실 어디서든 안 해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게 휴지인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동심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일단 해보세요. 아이들은 엄청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물에 잠깐 담그고 이렇게 조금 짠 다음에 던지면 쫙 붙어요. 그러면 붙은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그 아이가 발표 끝났으면 또 던지게 해서 다음 아이를 이렇게 하고 휴지 할지도 맞습니다. 휴지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좀 이제 많이 해서 쫙 붙이게. 아수라장이 그렇게 아수라장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 왜냐면 물을 좀 많이 짜면은 딱 붙을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다. 요거는 그냥 아주 짧게 오늘 해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observe를 해야 되고, evaluate를 하지 않고 observe를 해야 되는데, 칠판에 붙이는 거 맞습니다. 칠판이나 아니면 그 창문에 하셔도 돼요. 좋아요. 자, 누구냐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아이들이 오고 또 말씀드렸듯이 꼭 신입생이 아니어도 돼요. 재원생을 조금 더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 유형의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일단 내 유형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어,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그냥 진짜 좋은 아이들. 그냥 순종하고 숙제 다 해오고 좋아요. 보기만 해도 힘들다고. 맞아요. 근데 지금 다 한 명씩 이렇게 딱 떠오르는 아이들 있지 않으세요? 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자, 학습 부진, 의욕이 없는 아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타임 무시, 버릇 없는 아이 있고요. 관심, 집중 불고 맞죠.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불평불만, 예민한 아이들 여기 있습니다. 자, 요 네 명, 네 타입의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더 자세히 보고 어떤 전략을 짜야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의 눈빛이 살아날 수 있을지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나는 우리 원에 지금 이런 타입의 아이가 없다. 그러면 진짜 원장님은 정말,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지금 그걸 못 느끼시겠지만, 그런 게 복이었나? 그런 게 감사할 일이었나? 모르시겠지만,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하시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습 부진, 의욕이 없는 아이들 분명히 있어요. 재원생에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고요. 숙제 안 해오고, 학원 다니고 싶지 않다 그러고, 어렵다고 딴짓하고, 결석이 좀 많고, 다 재미없고, 동태눈이에요. 그리고 포인트? 그런 거 필요 없어. 안 하면 돼. 그리고 뭐 마켓데이에 이거 살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엄마가 사달라 그러면 사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아이들 있죠. 그거 필요 없어요. 집에 있어요. 뭐 이런 애들. 어, 동태, 동태는, 그죠? 어, 이 아이들, 근데 진짜 의욕이 없는 걸까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실패를 피하는 경우가 많죠. 음. 그러니까 몇 번 틀려봤어요. 얘네들도 해봤는데 틀려봤고 몇 번 굴욕을 당해봤을 수도 있고 누가 대답했는데 웃었을 수도 있고 혼났을 수도 있고 이것도 못해?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었을 수도 있고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아이들이 좀 이런 형태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얘네도 그냥 전략을 짠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어야겠다. 안 해야겠다. 왜냐? 내가 안 하면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까. 음,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그러니까, 이게, 나는 뭐뭐를 못하는 아이라는 이 꼬리표, 이거, 이 꼬리표는 거의 대부분 뭐, 안타깝게도 어른들이 달아주셨거나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이 달아줬겠죠. 그래서 이런 좀 삐딱한 태도, 이런 이면에는 나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이 속마음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원장으로서, 선생님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이 꼬리표를 좀 떼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어, 인내심이 필요하고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또 굉장히 이 마음을 한번 딱 알아주면은 굉장히 빠르게 턴어라운드 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거예요. Children do well if they can. 그래서 아이들은 할 수 있으면 해요. 그죠?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어. 얘네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잘하겠죠. 어. 그러니까 얘네들 뇌는 지금 뭐 학습 모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방어 모드, 방어 모드.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좀 뭐랄까 진짜 진짜 작은 마이크로 석세스가 필요한 거죠. 작은 성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쉬운 질문을 던져주고 뭐 이건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절대 틀릴 수 없는 질문을 주시고요. 정말 잘게 썰어서 그리고 이거를 초장에 3월에 정확하게 넣어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거 원서 이시 할 때 나왔던 건데 어, yet이란 단어죠. yet, not yet, yet. 자, 이게 learning curve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만약에 fail이야. 50점 받았어. 너는 50점. 그러면 그냥 50점 받은 걸로 fail로 끝나는 건데 not yet을 해주는 거예요. yet. 그러면 지금은 50점이지만 가고 있어. 끊기지 않는 거죠. 이 컨셉을 아이들 머리에 이건 거의 주입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I don't know, I can't do this, doesn't work, I'm not good at this가 아니라 I don't know yet, I can't do this yet, this doesn't work yet, I'm not good at this yet. 이 yet를 정말 때려 넣어야 돼요, 아이들한테. 자, 3월에 이게 잘 들어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굉장히 다른 2학기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넣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어, 이런 거죠. I'm not good at it, 뭐, I don't understand this. 그다음에 it doesn't make sense yet. 자, take a deep breath, go for a short walk, then add a yet to the end of the sentence.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이런 문장을 배우고 예를 한번 써보고. 그래서 남효정 원장님께서 강사님들과 같이 교육을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신규만큼 중요한 것은 기존 아이들 꽉 붙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원장님. 어, 강사님들 교육은 원장님께서 해주시고, 혹시라도 저희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죠? 어, 그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원장님들 우리끼리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새학기 첫날인데 이렇게 오전에 귀한 시간에 원장님들께서 지금 와서 요 강의를 들어주고 계시는 게 너무나 저는 감동입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아직이라는 단어가 매직 월드잖아요. 이게 실패가 아니라 너는 성장 과정에 있다. 이거를 계속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계속 꼬리표를 떼어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원장님께 여쭤봤어요. 원장님은 이런 아이들, 자, 학습 부진, 다 귀찮아하고 막 귀차니즘 쩌는 아이들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음, 네, 이 이미지도 다 엑셀로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자, 그랬더니 이 원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수업 끝나고 남아서 따로 이야기를 나눠요, 일단. 그리고 공부할 때 어떤 유익이 오는지 동기부여를 해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쌤이 도와줄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준대요. 그리고 상습적으로 숙제 안 해놓는 아이들은 숙제 관리 톡방에 초대해서 특별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아. 저는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숙제 관리 톡방. 왜냐면 사실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이 숙제 이행률이 100%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빡세게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패스하고. 근데 그래도 안 해오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숙제 관리 톡방이 따로 있어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할 때 어떤 유익이 오는지 동기부여를 해주는 이게 먹히나요? 아이들한테 뭐 이런 이제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죠? 잘 안 먹혀요. 잘 안 먹히는데 왜냐하면 그 미래를 볼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냥 이거는 심리적이고 뇌과학적인 건데 동기부여는 미래 지향일 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 제가 왜 운동을 이제 PT를 내일부터 PT를 왜 시작을 하겠어요? 제 몸이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더 나아질 거를 기대를 하고 굉장히 큰 스텝을 저는 밟아본 건데 컴포트 존 밖으로 확 나가본 거죠. 마찬가지로 그 미래에 대한 계산을 잘 못하니까 누군가가 그려줘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부모님이 그려주시면 가장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려주셔야 돼요. 아이가 지금 전혀 그걸 몰라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물론 원장님들도 이런 부분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아시더라도 우리 새 학기니까 한번 리프레시 해보자는 개념으로 강의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타인을 무시하고 버릇없는 아이가 있어요. 이 유형이 우리 마음을 제일 흔들어 놓죠.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죠? 화나죠? 열받아요. 죽겠대요. 100%, 200% 공감합니다. 음. 자,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거의 딜을 하는 거는 이제 레디는 초등이니까 물론 이제 초중등까지 거의 대부분 운영을 하시지만 초등이 타겟이잖아요. 속으로 실제로 나와요. 그죠? 그죠. 옆에 한테 너 못한다고 지적하고 요 아이들 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타인 무시, 버릇없는 아이 이런 애들은 이런 거예요. 예의 없는 말 하고 같은 반 친구 무시하고 남의 말에 자꾸 끼어들고 선생님 말하는 것도 끼어들고 거칠고 욕하거나 상처 주는 말 서슴없이 하고 선생님 말 안 듣거나 선 넘는 행동하고 나 다 했는데 난 다 아는데 이렇게 막 자랑하고 그죠? 근데 진짜 다 아나? Not really. 그죠? 맞아요. 이런 아이들은 좀 컨트롤 안 하면은 다른 학부모님들까지 연락을 받아요. 그리고 영향이 많이 가요. 그런데 이 아이들도 사실은 뭐예요? 쌍꺼풀 우리가 딱 넘기고 보면은 얘네도 결국에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아이. 내 자리를 잃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해야지 안전하고. 그렇죠? 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우월감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누르면은 잠깐은 내가 우월해 보이거든. 음. 그리고 안전해요, 그게. 얘네가 느끼기에.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친구를 무시하고 내가 너보다 잘하는 거에 대해서 막 어필을 하죠. 막 무시하고. 근데 얘 얼마나 관계가 불안하면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그죠? 이거를 파악을 하시고, 얘를 이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the behavior we see is the tip of the iceberg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보는 건, 정말 요만큼이에요. 대부분 아이들은 이런 형태이죠. 그죠? challenging behavior, iceberg예요. what we see, 막 여기 뭐 anger도 있고요, 뭐 shouting도 있고, tears도 있고. 근데 여기 밑에는 훨씬 더 큰 뭐가 있어요. anxiety도 있고, shame도 있고, tired도 있고, discomfort도 있고요. 뭐 많아요. 그죠? 진짜 고민이신데, 그죠? 요 아이들, 애들은 애들입니다. 초딩은 초딩이에요. 그리고 5, 6학년이 조금, 그죠? 많이 이렇게 변하기는 하는데, 그 아이들조차도 초딩은 초딩입니다. 남자아이들만 있는 반이시면 경쟁심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제가 그 원장님들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요즘 진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말투가 그냥 디폴트로 계속 까는 말투예요. 친구들. 무시하고 까고 어쩔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뭐래. 그러니까 막 무시하는 이 말투가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은 진짜 막 싸움 맨날 날 것 같은 그냥 말투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특히 뭐, 그죠. 남자아이들 반에 조금 더 이게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경쟁심이 많이 그렇게 되는 거죠. 특히나 뭐, 유전자적으로 뭔가 이 포지션 정하는 거가 뭐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특히, 상하 관계,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친구들 안에서도 서열 막 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단호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리딩들이 원장님 너무 나이스 하셔서 혹시나, 요 단호한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으실까? 원장님 너무 착하셔갖고. 그죠? 어, 근데,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요거는 나이스하게 해줘서 될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그냥, 어? 이 정도밖에 안 혼나네. 그냥 이러고 넘어가네라고 하면은 그냥 뭐 고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드럽지만 단단해야 되고 저는 상담을 하면서 정말 착한 원장님들이 너무 많이 계신 거를 봐요. 음. 착한 거하고 단호한 거하고는 달라요, 완전 그죠? 나쁜 거하고 단호한 거하고 다릅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야기를 해요. 기회를 주고 또 그랬을 때는 진짜 좀 무섭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당연히 포인트는 화가 아니라 이 그 감정 폭발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딱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그게 말이 쉽지 열받게 하면은 사실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원장님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저는 뭐 감정 컨트롤 다 잘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를 오랫동안 팔로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정 조절 못해서 막 옛날에 폭발 엄청 했던 케이스들도 다 말씀을 드렸고 부끄럽지만 옛날에 그죠. 저의 그런 과거들이 다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맨날 뭐 사랑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막 사랑이 넘쳐갖고 그랬던 선생님 절대 아니고요. 이것도 진짜 훈련과 디스플린을 통해서 계속 이제 하는 거고 그 아이들한테 포커스 할수록 또 아동 심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뭔가 더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화가 덜 나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훈련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더더욱 저번 강의 때 이야기했던 우리 그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 컨디션이 좋아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아동 심리에서 가장 좋은 부모의 형태는 일관성 있는 부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 선생님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내 컨디션 좋으니까 얘가 선 넘었는데 이 정도는 오케이. 이건 아닌 거죠. 그리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폭발하고 이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얄짤없게 선을 넘으면 제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냥 선을 넘으면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아이도 부모님들도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이 선은. 그렇죠? 다만 이걸 하실 때 공개 망신은 절대 금지예요.
얘네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공개적으로 혼내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더 강해져요. 그래? 그럼 더 세게.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1대1로 가는 게 맞아요. 1대1로. 끝나고 부른다든지 아니면 잠깐 나오라 그래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어, 1, 2, 3단계 경고 규칙도 재정비했고요. 좋아요, 원장님. 그리고 저부터 다스려야겠네요. 맞아요. 이게 1번이기는 해요. 그래서 재밌는 것도 좋지만 무리한 건 안 돼. 이거를 일단 선을 정확하게 그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안 돼. 그리고 여길 넘어가서는 안 돼가 일단은 아이들이 정확하게 어머니들도 이 선은 구별을 하셔야 되고 그 선을 넘으면 일관성 있게 혼난다. 일관성 있게 단호하게 쳐버리면 쳐버리고 해야 되죠. 옐로 카드, 레드 카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룰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저희 원은 태도, 예의에 대한 규칙을 정해서 달러를 뺏어요. 오케이. 달러를 뺏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데, 달러를 신경 안 쓰는 애들이 있어요. 뺏어가세요. 뭐, 상관없어요. 뭐,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덜 약한 애들한테는 이게 먹힐 거고, 조금 더 센 애들은 뭐, 달러를 뺏어가든, 뭐, 포인트를 없애든 전혀 눈알 깜짝 안 합니다. 얘네들은, 어, 혼내야 돼요. 혼나야 돼요. 제대로. 그죠? 지난 시간에 일찍 왔길래 1대1 불러다가 얘기하니까 태도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울거나 소리 지르면 모아둔 달러 모두. 네, 이것도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네네. 방금 진짜 깜짝 놀라면, 왜 깜짝 놀라셨을까요? 비슷한 아이가 있었을까요? 음, 네. 자, 그래서 공개 망신은 얘네들을 더 강화시킨다. 그러니 1대1로 따로 부른다. 그리고 역할 전환을 시켜와요, 저는. 뭐냐면, 얘네는 에너지가 있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개기는 우리끼리 개기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개길 수 있다는 거는 그리고 선생님한테 반항할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에너지가 있는 놈들이에요. 그죠? 있는 녀석들. 그러니까 이 우월감, 막 자존감 이거를 책임감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를 하되 조금만 바꿔주는 거죠. 롤을. 그래서 선생님 역할도 시켜주는 거를 엄청 좋아해요. 얘네들은. 그죠? 자, 컨트롤을 줘버려요, 얘한테. 그래서 나와서, 자, 오늘은 너가 선생님 도와줄 거니까, 그, 포인트 네가 줘. 그리고 누가 손 먼저 들었는지 네가 정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주기도 하고, 저는 뭐 소리 영어 많이 할 때, 소리 영어 수업할 때, 컴퓨터 자체를 얘한테 아예 줘요. 준 다음에 컨트롤을 하게끔 해요. 그럼 얘가 반복 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아이들 시키고, 포인트 직접 주고, 얘네한테 이런 컨트롤을 주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뭐, 그런 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워크시트지가 있다. 그럼 워크시트 얘 보고 나눠주라고 하고, 책도 있다. 그럼 나눠주라고 하고, 조금 더 롤을 줍니다. 그러면서 역할을 조금 전환을 해주면은, 이 에너지를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얘네를 내 편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꽤나 로열하게 오래 가요. 그러니까 3월에 쇼부를 봐야 돼요. 3월에, 이 아이를 내 아이로 만든다? 그럼 1년이 편합니다. 근데 얘 1, 2년이 계속 앞으로 편해요. 근데 얘랑 기싸움을 한다, 계속? 그러면은, 1년 내내 피곤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역할 전환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경청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친구가 발표한 내용을, 그거를 아까 그런 뭐 그거 한 것처럼 발표하는 거를 듣고 그거를 다시 얘기하는 그 시간도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질문 막 던지실 때 요런 질문 좋아요. 누구한테 A한테 물어봐요. A가 답을 했죠. 그러면은 B한테 물어봐서 지금 A가 뭐라고 했지? 라고 질문을 다시 던져요. 그죠? 그러면 답을 맞추고 얘가 한 걸 들었다. 이걸 체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더블 체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되고 만약에 A한테 질문했는데 A가 답을 못했다. 그러면 B한테 질문을 해서 B가 맞췄어요. 그러면 다시 A로 돌아와서 B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지? 요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지 얘가 자기가 몰랐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다시 답을 얘기하는 요 형태로 가는 거죠.
요게 그냥 원장님 몸에 그냥 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계속 듣는 과정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얘네들은 신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이 에너지 진짜 잘 할 수 있을 거야. 리더형이라고 생각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주면서 경청도 알려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이 부분에서 잘하는 원장님께 여쭤봤더니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역지사지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가지 없는 말을 할 때는 똑같이 말을 해주기도 해요. 그죠? 싸가지 없는 말. 그죠? 싸가지 없는 말을 할 때 똑같이 말해주기도 하고, 선을 넘는 경우는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몇 번의 경고 후 변화가 없으면 퇴원 조치까지도 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서 되게 탁월하게 잘 하시는 원장님께서, 제가 여쭤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래서 옐로 카드, 레드 카드, 요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컨트롤 못 하시면은 진짜 그 다른 어머니들의 컴플레인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집에 가서 오늘 또 걔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은 그죠. 이게 다 같이 공부하는 원에 피해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퇴원 조치까지도 많이들 가시죠. 이거는 원장님들 원의 룰에 따라 움직이시면 되는데 무조건 이게 답이 아니기는 하죠. 이게 답일 수도 있고 저는 퇴원 처리를 안 했었던 사람인데 그냥 그거는 음, 그냥 저의 생각이었고 뭐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의 교육 철학에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오는 아이들은 그냥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내지 말아야지. 근데 익셉션은 하나 있었어요. 만약에 옛날에 저의 모습을 능가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걔는 잘라야죠. 라고 했는데 근접한 아이는 있었지만 자르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관심, 집중, 갈구하는 아이가 있죠. 세 번째 유형이에요. 요 아이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엄청 폭발적으로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음, 그, 관심을 많이 받던 아이들도 이런 유형이고, 관심을 못 받은 아이들도 이런 유형으로 가니까 중간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얘기하는 관종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렇죠? 얘네는 수업을 엄청 방해해요. 그죠?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티는 행동하고 말로 관심 집중시키려고 하는 아이. 그죠? 유치부 정말로. 저도 예전에 유치부 수업을 하는데 그냥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걸어 나와요. 걸어 나와서 갑자기 그냥 아무 맥락 없이 선생님, 저희 엄마 어저께 차 샀어요. 막 이래요. 아무 뜬금없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그래? 들어가. 이렇게 하고. 그죠? 끝없이 질문하는 아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른 아이에게 집중하면 싫어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그러면 선생님이 나만 싫어해. 나만 안 봐줘. 막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오, 그렇게 얘기하면 더 안 봐주는데. 그죠? 그리고 이상한 행동 계속 반복하는 아이들. 관종이 진짜 힘들죠. 이거 너무 이해가 돼요. 어. 근데 결국에는 뭐 말씀드린 대로 관심을 못 받은 아이가 이런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니면 관심을 너무 많이 받았던 아이들하든지. 그래서 이 집에나 학교에나 아니면 형제 사이에서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택하는 전략은 그거예요. 크게 보여야지. 음, 크게 보여야지. 뭘 해도 그냥 막 크게 해서 내가 그냥 어텐션.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장난으로라도 그래서 막 웃기더라도 혼나더라도 무시당하는 것보단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음.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무관심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상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렇게 혼나는 것보다는 혼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기억을 한다면 조금 더 긍휼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왜 눈에 그렇게 잘 보이냐?
어, 제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 형한테 모든 관심이 다이고 사랑이 형한테 다가 있으니, 저는 그냥 내놓은 자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해서라도 부모님의, 선생님들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아,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아, 그런 거구나. 진짜네. 너무 이해가 됐어요. 음,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많이 좀 안 좋네요. when children feel safe and seen, they are free to explore. 그쵸. safe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safe and seen이에요. 보여졌다라고 느끼는 순간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쵸? 그때부터 explore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뭔가 얘네들한테 필요한 건 통제가 아니라 계획된 관심이에요. 계획된 관심. 쌤이 너를 계속 보고 있어. 그거를 이제 얘네가 알도록 계획을 좀 해야 돼. 아, 오늘 너무 재미있다고 아이들 다 똑같은가? 저 이런 아이들 꼭 있어요. 그죠? 무슨 공부를 하면 알게 될까요? 유나 원장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아동 심리 공부를 하고 상담 공부를 하면서 저는 많이 이제 아이들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동 심리랑 이제 교육이 그 뿌리에서 다 만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도대체, 꼭 공부를 안 하셔도 유튜브에 그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쪽이도 많이 보시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금쪽이만 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죠? 음. 근데 정도가 지나친 아이 꼭 있죠. 그쵸? 교수도 문 열고 가방 집어 던지고 도망가고 공책 막 찢어서 버리고 갑자기 물건 쏟아버리고 하지 말라고 하면 혼내달라고 하고. 아, 아예 혼내달라고 하는군요. 요 아이는 꽤 좀 시비어한 상황이네요. 그죠? 그리고 혼내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아이고. 네. 그죠? 조선미 교수님 유튜브도 보시면 좋고. 그죠? 그리고 요즘 상담 쪽에 조금 호랑이, 2호선 상담사님도 요즘 엄청 뜨시는 분인 것 같고요. 그죠? 엄마한테 말씀드린다 하면 좋대요. 혼나는 게 좋대요. 아이고, 그죠? 아이고, 이 아이가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신다면, 그죠?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어떤 전략을 좀 펼쳐야 되느냐? 어, 진짜 관심을 주는데 계속 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계속 주면은 뭐 만족이 될 것 같나요? 만족 안 돼요. 계속 더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작 전에 진짜 10초라도 딱 이 아이랑 1대1로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늘 그냥 10초 동안 쌤 바라봐?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할 때 눈 마주치기 게임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그 수업 끝나고도 그런 시간 가지면 좋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패턴, 요 코트 되게 괜찮았었던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naming is framing. 되고, how we define a person determines how we behave toward them. 그죠? 일단은 얘네한테,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네이밍을. 그러니까 관종짓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굳이 튀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매력이 있어. 너는 진짜 굿. 좋은 아이야. 그리고 진짜 내가 널 좋아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아해. 라는 걸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어필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프레이밍을, 너는 땡땡땡 어떤 사람이야 라는 프레이밍을, 정체성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튀지 않아도 그냥 너의 존재만으로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초딩 아이가 알아들을까? 알아듣습니다, 원장님. 그죠?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면은 알아들어요. 어른들도 잘 못 알아듣는데 아이들은 알아들을까? 알아들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얘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 선생님이 나 좋아하나? 이거 굉장히 특히나 불안한 아이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선생님이 나 좋아하나? 이 선생님이 나 좋아하나? 계속 생각해요. 안정감 얻으려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이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는구나가 들어가면 아이는 불안함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상한 짓을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갈구하는 행동, 이런 관심 갈구하는 행동을
좀 정체성으로 바꿔주시기를, 네, 추천드리는 거죠. 그래서, 너는 분위기 살리는 아이고, 너는 뭐 에너지 많은 리더, 말 발린 소리 같지만 이게, it works. 이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think outside the box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think outside the class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우리 뭐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우리 원 일주일에 3번, 5번 오는 이 1시간, 뭐 3시간, 5시간 오는 시간 외에 하루에 1시간 오는 시간 외에 얘네는 뭘 하고 다니나 밖에서 어떻게 지내고 다니고 밖에서는 어떤 아이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얘한테 새로 프레이밍을 해줄 것들이 많아요. 영어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굉장히 잘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수학을 못하고 영어를 잘 수도 있고, 영어를 못하고 수학을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학을 잘하나 하면 그 프레이밍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에서 풀면 돼요. 수학을. 그러면 이 아이가 여기서 적응을 하게 돼요. 아까 못하는 아이, 학습 부진한 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그래서, 음, 요, 요게 어떤 효과를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원장님?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피그말리온 에펙트. 저 이게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건데, 저 조각가가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고, 자기가 조각한 여신상에게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너무 그냥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막 그런 욕망이 막 올라오는데, 이게 그 여신이 아프로디테가 사람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조각상이 인간이 되었다. 이런 이제 그 스토리인데, 이거를 기반으로, 그 심리학자, 미국에서 이거 꽤 오래전에, 한 60년 전에 그 실행됐던 그 실험인데, 이게 로젠탈이라는 그 심리학자 분이 학교에 갔어요. 샌프란시스코였나? 거기 학교에서, 그 선생님과 아이들 대상으로 하나의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에서 어떤 아이들 그 한 클래스룸에다가 테스트를 다 줘요, 아이들. 하버드에서 연구가 나온 자료다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테스트를 주고 이게 학습 능력 예측 시험이에요. 음. 그래서 이렇게 쭉 보고, 거기 그 결과를 선생님한테 다 줘요. 그래서 한 20% 정도 아이가, 얘는 엄청나게 데이터가 높게 나왔다. 얘는 몇 달 후에, 6개월 후에, 뭐 2학기 후에 진짜 똑똑해지는 아이들. 얘네들. 이렇게 20%의 아이들을 찍어주고 갔어요. 음. 근데 이 그 실험의 캐치가 뭐였어요? 그 20%의 아이들은 데이터 전혀 상관없는 아이들, 그냥 랜덤으로 뽑은 거예요. 이 테스트 자체도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테스트였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테스트에 랜덤으로 20% 아이들만 뽑아서 선생님한테 전달을 해준 거예요. 얘네들 잘 봐라. 얘네 심상치 않은 아이들이다. 그랬는데 한참 후에 다시 돌아와서 결과를 봤더니 실제로 그 20%의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일단 그 선생님이 이걸 인지를 했어요. 얘네가 올라가는 애들은 뭐 하버드에서 연구했으니까 맞는 거겠지라고. 그러니까 얘네에 대한 기대치를 선생님이 더 품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들한테 한 기대가 성적 향상의 원인이 된 거예요. 아이들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 더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식하니까 의식이 되니까 더 이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열심히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전혀 데이터가 없는 그런 그 시험이었는데 그냥 믿어주는 것만으로 그리고 인지했다는 것만으로 특별하다는 걸 인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거에서 이제 교육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 피그말리안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선생님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이거를 바꾸게 된 거고 그 태도가 아이의 행동을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변화할 수 있다. 당연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냥 얘는 산만한 애구나. 그러면 산만한 아이가 될 거고요. 얘는 리더형 아이가 될 거구나. 그럼 리더형 아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또
잘 하시는 원장님께 여쭤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칭찬 샤워를 듬뿍 해줍니다. 칭찬받은 일을 아직 안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하는 내용을 미리 칭찬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오늘 우리 돌아가면서 딱 1분씩만 발표를 할 건데 쌤이 봤을 때는 누구 땡땡이 데이빗이 이 시간 진짜 잘 지킬 것 같아. 데이빗이 똘똘해갖고 이거 시간 잘 지킬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다른 사람 친구들이 할 때도 잘 들어줄 것 같아. 이렇게 먼저 선제 칭찬 샤워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듣고, 응? 나?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초딩이에요. 초딩. 부응한단 말이에요. 이 기대에. 그죠? 그래서 미리 칭찬 샤워. 뿅뿅이 오늘 단어 100점 받을 거지? 요거는 조금 프레셔가 있는데요. 요거 말고 조금 더 부담 낮은. 그거는 조금 가스라이팅 같아요. 네네. 100점 받을 거지. 이건 좀 무서운데? 그죠? 그래서 약간의 가스라이팅과, 칭찬 샤워의 경계를 잘 보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런 형태로 조금 우리가 프레이밍을 다시 해주면, 그러면 아이가 변합니다. 안 변하는 아이는 어떡하나요? 일단은 다 해보고 전화를 주세요. 다 해보면은 변화가 없는 아이들은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변화가 더딘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나 변화는 확실히 간다. 왜냐하면 당연히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불평, 불만, 예민한 아이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런 거죠.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나 미션에 다 불만이고 이거 왜 해요? 저거 왜 해요? 그다음에 사소한 것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게임에서 지거나 뜻대로 안 될 때 화내고요.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시끄럽다고 하면 막 귀 막고 그런 거 있죠. 조금만 이제 시끄러우면. 수업, 초등 수업, 유딩 수업상 시끄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죠? 표정도 쉽게 굳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도 잘 받아요. 이런 아이들.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만나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Children need to feel understood before they are willing to cooperate. 그쵸? 얘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해해 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필요한 거는 뭐 설득해서 될 거는 아니고 잔소리해서 될 건 아니죠. 역사상 잔소리해서 바뀐 아이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역사상, 휴먼 역사상, 휴먼 히스토리에 잔소리로 아이가 변했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자, 설득해갖고 될 일이 아니고요. 그냥 감정 이해를 해줘야 돼요, 얘네들. 그래서, 꾸나꾸나, 꾸나꾸나를 해줘야 됩니다. 꾸나꾸나. 이게 뭐냐? 그랬구나. 꾸나꾸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불편했구나. 힘들었구나. 이거, 꾸나꾸나. 요 말투를 장착을 해주시면은 얘네들은, 이 선생님이 나를 이해해주네? 이러다니까요. 그래서 이 꾸나꾸나 기법을 꼭 입에 장착을 하셔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몰라요. 불평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평의 반대말, 불평의 반대말?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 불평에 감사를 하지 않으면 불평이 나와요. 그냥 삶이 그래요, 제가. 그래서 뭔가 제 삶에 불평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돌아보면 감사를 안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주어졌는데, 감사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불평을 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감사 릴레이를 하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친구한테 감사한 거 이야기도 하고, 수업 마무리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감사하는 방법을 모르는구나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죠? 그래서, 정말 감사, 조그만 거 하나 해주는 것도 thank you. 이거는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뭐 하나를 친구가 해줘도, 선생님이 해줘도,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불평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엄마들이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누가 아이한테 뭐를 주거나 하면, What do you say? 맨날 그렇게 하죠.
What do you say? 그러면 thank you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요게. 그리고 그거를 appreciate 하는 아이일수록 불평이 줄어든다. 그래서 요것도 잘하시는 원장님께 여쭤봤더니 불평하는 말을 긍정의 언어, 감사의 언어로 바꿔서 얘기하도록 내용을 알려주고 그렇게 말해보도록 연습도 시킨대요. 연습을 시키는 게 중요하대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땡땡이가 이렇게 변했다고 알려주기도 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이 많은 애들은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언어를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바꿔서 얘기해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주고 이렇게 해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유형의 아이들을 봤는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의욕이 없어 보이고 뭐 네 가지가 없어 보이고 시끄럽고 예민한 아이 막 여러 가지 아이들 타입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얘네는 뭘 하고 있나? 여기가 안전한 공간인가? 이 선생님 나 좋아하나? 이게 핵심 질문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이 질문에 yes로 답해주는 순간 아이들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키워드를 덮어줄 수 있는 거는 매직 키워드는 뭐 yes지만 또 그냥 사랑밖에 없습니다. 맨날 맨날 사랑 얘기. 이건 좀 스킵할게요. 맨날 사랑 얘기 하니까. 근데 가끔 원장님들이랑 상담할 때 화가 너무 나요. 이런 상담을 많이 해요. 100%, 200% 공감해요. 저도 화 엄청 많이 냈어요. 만약에 제가 화를 안 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제 이미지는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화 엄청 많이 내요. 이번 주말에도 저희 아이들한테 화를 네, 잘못되었어요, 원장님. 그죠? 많이, 예전보다 많이 톤다운 된 건 사실. 그리고, 왜 그렇게,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게 트레이닝을 한 거는 사실. 안 보일 수 있게가 이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게. 그냥 겉으로만 그 표면적인 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그렇게 훈련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아이, 사람인데 어떻게 화가 안 나요. 그죠? 근데 그냥 세상 모든 사랑이 그냥 관심에부터 시작이 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얘네들한테는. 하나의 픽하고 그냥 진짜 내가 관심을 갖겠다, 쟤한테. 그냥 결심을 해야 돼.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저렇게 우리 입장에서 힘든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 이유가 있다라고 이 생각 하나만 하셔도 화가 나는 거에 반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대부분은 저희가 지금 불안하고 아파서 그렇구나.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 하는구나라고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거는 본인이 아픈지 몰라요. 어, 본인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걸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너는 이런 아이가 아니다. 꼬리표 떼어주고 새로운 꼬리표를 적어주는 거죠. 이 아이한테. 새로운 정체성을 주고. 요즘 아이들 잘 들여봐야 해요. 마음이 무너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아이들은 지금 이 부류의 아이들이 아닐 거예요. 잘 지내고, 해피하게 학원 다니고, 선생님이랑 관계 좋고, 그런 아이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마음이 아픈 아이들, 관심 가져야 될 아이들,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 어, 굉장히 많습니다. 음. 효정 원장님도, 저 또한 덩치 큰 아이 같아요. 반성합니다. 저도 그래요, 원장님. 음. 그리고 원장님도 역시나 그런 예전에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를 잘 해결을 하면, 일단 내게 해결이 되면 아이들 거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해결을 했고요. 어. 음, 그리고 참, 음, 어, 음, 와,
얼마 전에 제가 아이고, 잠시만요. 네. 어, 얼마 전에 제가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원장님. 네,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제가 이때까지 갔던 장례식 중에 가장 슬펐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 아이가, 아이가 먼저 이제 음, 세상을 떠난 장례식장이었는데, 그, 어, 프레셔를 이기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학업에 대한. 그래서 이때까지 가본 장례식 중에 가장 마음이 아프고 슬펐었어요. 근데, 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상을 못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원장님들. 음,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전조 증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어, 중학교 때 그런 이제 중이병이 오고 이제 막 심각해지잖아요. 그런 전조 증상이 초등학교 때 분명히 이제 빌드업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특히나 1학년부터 4학년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피리어드라고 해요. 이때 마음 건강하게 잘 챙겨주고, 그리고 또, 음, 우리가,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제대로 된 시선으로 아이가 인지를 하게끔 도와준다면, 어, 꽤나 많은 아이들이 진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이가 결국에는, 음, 그런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익스트림한 케이스지만 생각보다 익스트림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생각보다 주위에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국률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 당연히 아이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 그 피드에도 썼던, 어,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너무, 이렇게 됐네요. 어, 자, Don't waste your time chasing butterflies. Mend your garden and the butterflies will come. 자, 홍보도 다 좋고 다 좋아요. 버터플라이 체이스도 해야죠. 근데 일단 Mend your garden. 그죠? 자연스럽게 오게끔 만들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새 학기인데 홍보가 잘 안 돼서 학생들이 많이 없다. 지금부터 우리 정원을 잘 가꾸면 돼요. 어떤 식으로 가꾸냐? 지금 있는 아이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이 과정을 전부 다 다큐멘테이션을 하세요, 원장님들. 힘든 아이들 다 사진 찍어 놓으시고 시간이 될 때마다 그리고 노트 써 놓으시고 일기 가능하면 써 놓으시고 그래서 3월 달에 아이들, 처음에 온 아이들과 이제 앞으로 변해갈 아이들의 기록이 이렇게 대비될 수 있는 기록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꼭 나중에 그거를 홍보 수단으로만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원장님한테도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홍보도 할 거예요. 이런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 물론 오늘 제게 굉장히 제 스타일대로 감성적으로 갔는데, 음, 꼭 감성적인 분들만 계시는 건 아니고, 그쵸? 감성적인 분들은 저랑 코드가 맞으신 분들은 그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좀 그렇지 않아도 당연히 그게 뭐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다른 원장님의 스타일대로 꾸준히 하시되, 아이가 변화되는 모습은 진짜 다큐멘테이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변화를 기록하고, 특히 또 이제 우리 시즌은 또 여름방학 때 오기 때문에 6월, 7월에 또 강력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들어 놔야죠. 음, 자, 좋습니다. 대문자 T이셔도 그러면 T여도 T면 T대로 데이터 객관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마다 다 서사가 있어요. 이유 없는 행동은 없죠. 맞아요.
네네. 단순히 학원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들 사랑받고 자존감 단단하게 키워보내고 싶어요. 맞아요.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아이들은 더더욱 이 부분까지 터치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점점점 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그 상태라고 하면 좀 너무 그런가요? 상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냥 영어만 잘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라 진짜 이 뇌가 많이 어, 어, 먼저 이제 말랑하게 해줘야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저, 하여튼 네 이렇게 하고 원장님의 걸든이 버터플라이들로 가득가득 하시기를 네, 응원하고 서포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 이제 뿌리셔야죠. 나가서 우리 전단지 뿌리셔야 되잖아요. 그죠? 전단지랑 브로셔랑 뭐 아까 자료들이랑 뿌리셔야 되잖아요. 요거 그 인스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뭐냐 read aloud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그냥 다 수정하실 수 있어요. PPT 그냥 다운받으셔서 원장님께서 수업을 하실 책으로 라인업을 구축을 해도 되고, 아니면 원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책들로, 원서들로 라인업을 꾸리셔도 되고, 그 안에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수정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렇게, 여기에 뭐 좋아요, 저장, 그 다음에 그 진심 어린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원장님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시고요. 이 새 학기 첫날인데도 지금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함께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동이고 리스펙트합니다. 자, 이번 3월은, 3월 특히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이 부분에 진도보다는 관계에 집중하셔서 탄탄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그러면 잘 만들어진 아이들, 우리 관계 잘 쌓은 아이들이랑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또 어떤 재미있는 컨텐츠들로 어떻게 수업하면 좋을지, 그런 강의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르게 점심 드시고, 오늘부터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당장 준비하셔서 나가시고요. 네네네. 최고의 강의였다고 감사드립니다. 마음 부풀어 오르는 선물 받았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원장님들. 자, 너무 하소연한 거 아닙니다, 원장님. 아마 공감하셨을 거고요. 네네네. 아, 저 아이들 다 있어요. 어딜 가나 다 있어요. 네네. 좋습니다, 원장님들. 그러면 점심 맛있게 드시고 홍보 화이팅 하시고 저희 다음에 또 강의에서 재미있는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원장님들 응원합니다.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모두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